사람의 언어를 이해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바로 단어나 문장을 어떤 단편적인 공간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화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카톡에 콜미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뇌 속에서 저거는 전혀 키워드는 다르게 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장들이야 혹은 단어들이라는 것들을 계산하고 계시죠. 그리고 IOI, 트와이스 이런 것들 들으시면은 전혀 다른 키워드긴 하지만 걸그룹이네 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또한 전화회라는 단어와 트와이스라는 단어의 거리보다는 IOI와 트와이스가 훨씬 더 가깝다는 것들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한테는 과거에는 전화해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해라고 말을 가르쳐도 연락해라고 말하면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들 대화형 형태의 컴퓨터들을 써보셨을 텐데 좀만 다르게 말하면은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서 굉장히 나는 말을 자유롭게 하는데 얘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해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바로 저런 과거 형태의 컴퓨터의 문제였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할 때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딱 보여드리는 순간 보통은 굉장히 마음이 멀어지세요. 저거 뭐지? 저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공대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검색하시면 저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할 테니까 지금 다시 닿았던 마음들을 열어주시길 바라고요. 보시면은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라미들이 있고 그 동그라미들을 연결하는 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는 인풋 레이어, 중간에 히든 레이어,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겠지만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음식의 맛을 보고서 한번 이 음식이 어떨지를 평가해보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인풋 레이어는 다른 말로 피처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도 어떤 뭔가를 보면은 그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특징 요소들을 추려서 보게 되죠. 그래서 특징 요소들을 보고서 맛이 어떤지 맞춰보자라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생겼고 그리고 플레이팅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뇌 속에는 저런 색깔과 저런 질감이 있는 음식이 맛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지었습니다. 스테이크인데요. 보시면 노릇노릇하기도 하고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질감도 굉장히 윤기가 흐르죠. 그래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또 한 번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먹어봤는데요.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초록색에 굉장히 국물이 많고 그 다음에 생선도 거의 가공을 안 하고 들어가 있는데 저런 걸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이 없는 겁니다. 저렇게 초록빛이 나는 것들은 별로 맛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학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가지고 이런 음식을 보였습니다. 저는 생선 머리가 그냥 들어가 있고 윤기도 하나도 없고 색깔은 노릇노릇하게 하지만 굉장히 끔찍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웃으셨는데 왜 웃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과거에 저런 것도 지었을 때 맛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그라미들과 선들로 연결된 이런 구조에서 저런 것들은 맛이 없어라는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 뉴런 구조고 이게 아까 그 모델인데요.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 뇌구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는 어떤 특징 요소, 아웃풋 레이어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새로운 단어가 왔을 때 어떻게 그 단어를 의미로 파악하지? 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처음 듣는 단어는 근처에 있는 맥락으로 판단하죠. 만약에 너 점심 먹었어?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점심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쳤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저녁과 점심은 비슷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풋이 어떤 단어고 아웃풋이 그 근처에 있는 맥락으로 잡아서 한번 돌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런 단어들을 어떤 연속된 공간 내에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콜미라고 말하는 것과 전화해는 같은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예시로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정확히 친 검색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이 다 위에 나와가지고 그냥 1등 클릭하면 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치신 검색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차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들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런 발견들을 세 번째로 중요한 검색에서 발견됐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단어나 문장을 연속된 공간에서 이해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을 드릴 때 모든 말을 한꺼번에 뱉을 수 없습니다. 언어라는 것들은 단어마다 한 개씩 제가 시간 순에, 그러니까 시간이란 공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아마도 반 정도는 날아가고 그 중에 기억하실 것들을 기억해가지고 아마도 내 속에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시간수로 이어지는 어떤 상대방의 말에서 뭘 기억해야 할지, 어떤 걸 잊어버려야 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말들이나 행동을 예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문자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미안한데 오늘 약속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오늘 몸이 정말 안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되게 길긴 하지만 제가 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약속 미루면 안 될까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을 미뤄도 돼,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RNN이라는 모델이고요. 아까 뉴럴에서 X가 인플레이어, A가 히든 레이어, 그 다음에 H, N이 아웃플레이어를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쭉 늘어나가지고 시간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중에서 A라는 구조에서 내가 이걸 기억을 할까 말까를 바로 결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모델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주고서 컴퓨터한테 말을 한 개씩 생성해봐라라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을 봤을 때 혹은 이런 사진을 봤을 때 그 RNN 모델로서 첫 번째 사진 넣으니까 소 한 마리가 길거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라는 말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보시면은 고양이 한 마리가 토일렛 시트 위에 앉아있다라는 말을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든 사람들도 이게 진짜 되네? 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고요. 이게 지금 언어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한 인공지능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것도 두 개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플런티는 어떤 걸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저런 기술들로 언어 이해를 더욱 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리플라이입니다. 답장도 보시면은 문자가 아무리 길어도 답장을 생성하기 위해서 쓰이는 정보들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뭘 기억하고 뭘 읽지 않아가지고 바로 이어질 말들을 생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 리플라이 모델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면은 좋은 아침 잘 잤어요 라는 말들이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데이터가 쌓이면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은 저희가 이것만으로 쓰기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쌓인 데이터가 10억 건의 대화 데이터인데요. 그 대화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장소 관련 표현들을 어떻게 말을 하는지 혹은 연락하라고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시간 관련 표현들을 어떻게 말을 하는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데이터로서 보시면은 시간 관련만 해도 월요일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죠. 과거의 채팅본한테 월요일이라고 했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모든 단어들을 의미단어를 이해하고 그게 어떤 표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말하면은 내 인이라고 하더라도 저것들을 많이 쓰이는 못하고 내 일이라는 표시구나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 일부 중에 불과하고 수많은 표현들을 저희가 저희의 딥러닝 DB 안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로 스마트 링크에 쓰이는 기술인데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저 문장이 어떤 의도이고 이 문장 속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아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홍대 근처에 이니스프리 어있어라고 말하면은 홍대라는 것들은 정식 지명은 아니죠. 줄임말인데 홍익대학교라는 것도 알고 저거는 의도는 매장을 검색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브랜드가 이니스프리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해해서 개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변환시켜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때문에 어디서 올까? 강남역으로 와라고 말하면은 요거는 장소를 찾는 의도이고 강남역이라는 것들이 장소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앱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주 중문 근처 호텔 찾아줘라고 말하면은 얘는 의도는 호텔 검색하는 거고 체크인 날짜는 12월 14일, 체크아웃 날짜는 12월 16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알고 위치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앱에도 쓰지만 챗봇들을 쓰기 위한 작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앱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스마트 리플라이는 저희만 쓰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업체에 또 공급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또한 아까 잠시 말씀드린 플런트다 AI라는 챗봇 빌딩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것들은 크게 자연어 인식, 그러니까 자연어 인식을 하고서 이 자연어가 어떤 의도인지, 그 다음에 총 24개의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개체들을 인식해가지고 아까 장소라든지 시간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인식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걸로 만든 챗봇이 애쉬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두 개 동시에 나오는데 한 개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자 주문할래? 라고 말하면은 피자 주문을 위해서 메뉴를 물어봐야겠죠? 메뉴를 받고 몇 개 보내드릴까? 라고 말하면은 숫자를 10이라고 딱 정확히 쓰지 않아도 10판이요 라고 말하면 10개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알아듣고요. 주소 다 인식을 해가지고 피자를 보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10개라고 인식을 했죠. 10개 말고 그냥 30개를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은 수량을 다시 말하면은 또 수량 정보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피자 주문할 때 피자 주문할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할 내용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더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침 나오네요. 이렇게 말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저 중에서 뭐가 피자 메뉴고 수량이 어떤 것이고 주소가 뭐고를 바로 알아가지고 한 번에 이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뷰티 챗봇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커머스 챗봇이고요. 보시면 챗봇들이 보통은 마치 ARS처럼 버튼 눌러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을 하게 되면은 얘는 추천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20대라는 것들은 나이고 여성이라는 것도 성별이기 때문에 바로 보여주게 되고요. 립스틱 말고 다른 걸 보여달라고 말하면은 먼저 브랜드를 말하겠습니다. 마몽드 거 보여줘. 그럼 마몽드는 브랜드니까 마몽드의 립스틱을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수분크림 보여줘라고 말하면은 립스틱이 아니고 수분크림이야. 그러면 이제 피부 타입을 알아겠지? 라고 해서 바로 대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 카테고리, 어떤 제품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대화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챗봇 빌딩 플랫폼입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 하실 때 저희 앱도 그렇지만 이런 챗봇에 대한 내용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소개받은 김광희였고요. 감사합니다.